야구 여왕2에서 가장 부유한 선수는 누구일까? 공개된 선수 경력과 현재의 직업 방송 활동 사업, 광고 가능성까지 종합하면 가장 강력한 1위 후보는 장수영이다. 단순히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이라서가 아니다. 장수영은 은퇴 뒤 해설위원과 유튜버를 거쳐 기업 대표로까지 활동 범위를 넓혔다. 운동선수 한 가지 수입원에 머물지 않고 여러 개의 현금 흐름을 만든 선수라는 점이 결정적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위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업팀 육상 선수였던 김민지가 이제는 200만 팔로워를 보유한 대형 인플루언서가 됐다. 그렇다면 세계 챔피언 최현미와 올림픽 메달리스트 김호나는 몇 위일까? 지금부터 야구 여왕 2 선수 17명 가운데 공개된 활동과 경력을 기준으로 재정적 기반이 가장 강해 보이는 7명을 살펴보자. 먼저 한 가지 기준은 분명히 해야 한다. 선수들의 은행 잔고나 부동산 실제, 순자산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순위는 확인 가능한 선수 경력, 프로와 실업팀 활동 기간, 국제대회 성과방송 출연, 지도자 활동 유튜브와 광고 영향력, 사업 여부를 종합한 추정 순위다. 숫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공개된 수치를 사용하고 공개되지 않은 재산을 임의로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이 기준으로 보면 야구 실력 순위와 재력 순위는 완전히 달라진다. 7위는 송하다. 1996년 5월 12일 생인 송하는 충남 서산에서 성장했고 2살 무렵부터 테니스 라켓을 잡았다. 아버지가 테니스 지도자였고 오빠 역시 테니스 선수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송가는 초등부 전국 랭킹 1위 주니어 국가대표, 국제테니스연맹 주니어 국제대회 우승 경력을 쌓았고 이후 안동시청과 구미시청 등 실업 무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은퇴 이후에는 테니스 코치로 활동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직접 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송가가 7위에 들어가는 이유는 화려한 상금보다 꾸준한 직업 확장성이다. 테니스는 개인 레슨 시장이 크고 국가대표와 실업선수 경력은 지도자로 전환했을 때 강력한 브랜드가 된다. 여기에 야구여왕 출연으로 대중인지도가 급상승했다. 시즌1에서 송가는 타격과 투구 모두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2026년 1월 인터뷰에서도 주니어 국가대표와 국제대회 우승 경력이 다시 조명됐다. 선수 시절의 커리어가 방송과 레슨 시장에서 다시 경제적 가치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아직 대형 사업이나 거액의 광고 계약이 확인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7위로 잡았지만 앞으로 순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선수다. 6위는 신소정이다. 신소정의 경력은 다른 선수들과 결이 다르다. 그는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의 개척자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스하키를 시작했고 어린 나이부터 국가대표 골문을 지켰다. 2013년에는 더 높은 수준의 무대를 찾아 캐나다로 향했고 2016년에는 북미 여자 아이스하키 리그 뉴욕 리베터스에 입단했다. 당시 한국 남녀 아이스하키 선수를 통틀어 세계 정상급 북미 프로리그에 진출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남북 단일팀의 골리로 출전했다. 올림픽이 끝난 뒤 선수 생활을 마쳤지만 수입 구조는 끊기지 않았다. 캐나다의 모교에서 골리 코치를 맡았고 2020년에는 한국 남자 실업 아이스 하키팀 대명 킬러 웨일즈의 골리 코치로 선임됐다. 여자 지도자가 남자 실업팀 골리 코치를 맡은 첫 사례였다. 2026년 4월 공개된 인터뷰에서는 고려대학교 아이스 하키팀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즉, 신소정은 국가대표 선수 북미 프로 경험, 올림픽 해외 지도자, 국내 지도자 방송이라는 경력을 차례로 이어왔다. 신소정에게 중요한 것은 일회성 상금이 아니라 희소성이다.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골리 코칭 경험을 가진 여성 지도자는 많지 않다. 이런 전문성은 선수 은퇴 이후에도 오랫동안 경제적 가치를 만든다. 야구 여왕2에서도 포수와 투수 역할까지 소화하면서 새로운 대중성을 얻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 수입과 방송 활동이 함께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5위는 정유인이다. 1994년 5월 16일 생인 정유인은
어린 시절부터 20년 넘게 수영 선수의 길을 걸었다. 경북도청 소속 선수로 활동했고 이후 대중에게 이름을 크게 알린 계기는 스포츠 예능이었다. 2020년 노는 언니를 시작으로 정글의 법칙, 컬링 퀸즈, 피지컬 태백 시즌2, 야구 여왕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단순히 한 번 출연하고 끝나는 선수가 아니라 스포츠 예능에서 반복적으로 찾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정유인의 강점은 방송 적응력이다. 엘리트 수영 선수 경력과 강한 체력, 솔직한 캐릭터가 결합되면서 선수 은퇴 이후에도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이 넓어졌다. 운동선수의 연봉은 현역 기간에 집중되지만 방송 수입은 오히려 은퇴 뒤 커질 수 있다. 정유인은 이 전환을 비교적 일찍 시작했다. 2025년 11월 가을 야구 여왕에 합류했고 시즌2에서도 블랙 퀸즈의 포수로 계속 활약하고 있다. 수영 선수라는 본업의 브랜드가 방송인이라는 새로운 직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대표적인 사례다. 그렇다고 정유인의 실제 순자산을 수십억 원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하지만 공개 활동의 폭을 보면 단순한 전직 선수보다 수입원이 넓다. 방송 출연료 행사, 스포츠 관련 콘텐츠 광고와 협찬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5위권에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 4위는 김오나다. 김오나는 한국 여자 핸드볼을 대표하는 이름이다. 1988년 9월 6일생으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국내 리그에서도 정상급이었다. 2011년, 2014년, 2017년 챔피언 결정전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고 2015년에는 정규리그 최우수 선수와 득점상, 어시스트상까지 가져갔다. 이 경력은 단순히 메달 숫자만 의미하지 않는다. 김오나는 오랜 기간 실업팀의 핵심 선수로 뛰었다. 인천시청에서 시작해 SK 슈가글라이더즈, 다시 인천시청 그리고 삼척시청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2013년 1월에는 무릎 수술 뒤 약 9개월 만에 복귀해 삼척시청 데뷔전에서 2골 3도움을 기록했다. 당시 나이는 35세였다. 정상급 선수로 활동한 기간 자체가 길었다는 뜻이다. 은퇴 후에는 방송과 지도자 영역으로 이동했다. 2020년 노는 언니 출연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고 야구 여왕에서는 아예 온탄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투타 재능을 보여주었다. 2025년 11월 제작 발표회에서 김오나는 은퇴 뒤 공허함이 컸다고 말했지만 야구를 준비하며 다시 선수처럼 몰입했다고 밝혔다. 오랜 실업팀 경력 국가대표, 보상방송 출연, 지도자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재정적 안정성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 3위는 최현미다. 여기서부터 돈의 단위와 경력의 성격이 달라진다. 최현미는 실업선수가 아니라 프로 복서였다. 2007년 프로로 전향한 뒤 2008년 10월 중국의 쉬춘연을 꺾고 세계복싱협회 여자 패더급 챔피언이 됐다. 이후 체급을 올려 2013년 8월 일본의 라이카 에미코를 꺾고 슈퍼패더급 세계 챔피언에 올랐다. 한국 여성 복싱에서 두 체급 세계 챔피언이라는 상징성이 생겼다. 프로복싱은 월급보다 경기 대전료와 후원 계약의 비중이 크다. 최현미의 경우 실제 대전료 숫자가 공개된 사례가 있다. 2013년 5월 세계 챔피언 7차 방어전의 계약 대전료는 4천만 원이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경기 전 9,100만 원, 9만 원을 받고 나머지 3,1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후원업체 대표를 고소했다. 또 전속계약 과정에서는 훈련비와 지원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도 알려졌다. 사건 자체는 안타까웠지만 세계 챔피언급 여성 프로복서의 계약 규모를 실제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드문 사례다. 최현미는 2020년 12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복싱협회 여자 슈퍼패더급 8차 방어전에서도 승리했다. 2021년 EBS가 소개할 당시 프로 전적은 19전 18승 1무 무패였다. 오랫동안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유지하며 국내외 경기를 치렀고 방송과 강연에서도 이름을 알렸다. 물론 프로복싱은 훈련비, 코치 비용, 매니지먼트 비용이 크기 때문에
대전료가 곧 순수익은 아니다. 그래도 블랙 퀸즈 선수 가운데 실제로 수천만 원 단위의 단일 경기 대전료가 공개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3위에 올릴 근거는 충분하다. 2위는 김민지다. 몇 년 전이라면 이 순위는 크게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2026년 김민지의 시장 가치는 완전히 달라졌다. 김민지는 육상 400m와 400m 허들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실업 선수다. 2019년 진천군청과 계약해 4년간 뛰었고 2024년 1월 1일 화성시청으로 이적했다. 이후 방송 활동을 병행하면서 육상계 카리나라는 별명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 전환점은 2006년 넷플릭스 솔로 지옥 5였다. 방송 이후 김민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200만 명을 돌파했고 개인 유튜브 채널도 10만 구독자를 넘어섰다. 이 정도면 더 이상 단순한 실업팀 운동선수가 아니다. 스포츠 선수이면서 동시에 대형 인플루언서가 된 것이다. 2026년 4월 보도에서는 김민지의 실업팀 연봉이 5천만 원대로 알려졌다고 소개됐다. 이것만으로도 일반적인 운동선수 수입 구조를 가늠할 수 있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다. 200만 팔로워라는 숫자는 광고 시장에서 엄청난 자산이다. 실제로 솔로 지옥 기획 이후 김민지는 여러 협찬 제품과 선물을 공개했고 방송 출연도 이어졌다. 골 때리는 그녀들, 야구 여왕 솔로 지옥 5, 놀라운 토요일 등 서로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쳤다. 2026년 4월 기한 84에 유튜브에 출연했을 때는 사람들이 자신이 큰 돈을 번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며 더 일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 발언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사실이 드러난다. 현재 보유 재산이 엄청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업적 가치가 급격히 커졌다는 것이다. 김민지가 2위인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현금으로 쌓인 순자산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실업팀 연봉에 방송 광고, 유튜브, 소셜미디어가 동시에 붙었다. 특히 2026년 현재 200만 팔로워 규모는 블랙 퀸즈 선수 중 가장 강력한 온라인 영향력 중 하나다. 앞으로 광고 계약이 늘어난다면 실제 수입 순위에서 1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리고 1위는 장수영이다. 야구 여왕만 본 시청자라면 장수영을 강속구를 던지는 에이스 투수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의 현재의 직업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1988년 9월 22일생인 장수영은 배드민턴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어린 시절부터 국가대표급 유망주로 성장했고 국제 무대에서도 이름을 알렸다. 이후 선수 생활을 마친 뒤 단순히 코치 한 가지 길만 선택하지 않았다. 2026년 5월 용인FC가 공개한 공식 소개에서 장수영은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으로 은퇴 이후 기업 경영과 방송 스포츠, 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로 설명됐다. 현재 알려진 직함에는 SPOTV 배드민턴 해설위원과 기업 대표가 포함된다. 여기에 개인 유튜브 채널 장기린도 운영하고 있다. 2026년 8월 기준 해당 채널은 약 4만 명의 구독자와 700만 회가 넘는 누적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김민지와 장수영의 차이가 나온다. 김민지는 폭발적인 대중성과 광고 잠재력에서 가장 앞선다. 반면 장수영은 선수 은퇴 후 이미 사업 해설 콘텐츠, 방송이라는 여러 수입 구조를 구축했다. 한 분야가 흔들려도 다른 분야가 받쳐줄 수 있다. 그래서 공개된 직업 구조만 놓고 보면 장수영을 가장 안정적인 1위 후보로 볼 수 있다. 물론 기업 대표라는 직함만으로 회사 매출이나 개인 재산을 수십억 원이라고 계산할 수는 없다. 회사 가치와 개인 자산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러나 이번 순위는 확인되지 않은 부동산 가격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누가 가장 넓고 지속적인 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순위다. 그런 기준에서는 장수영이 가장 강하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야구 여왕2 자체가 이 선수들의 시장 가치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시즌2는 2026년 7월 9일 시작됐다. 트라이아웃에는 무려 47개 종목에서 3자한 8명이 지원했고 사전 테스트를 통과한
18명이 최종 경쟁에 나섰다. 당초 제작진은 3명만 뽑을 계획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박민서, 최혜빈, 김나영, 김세현, 송민지까지 5명을 새 멤버로 받아들였다. 기존 원년 멤버 12명과 합쳐 시즌2 블랙 퀸즈는 17명 체제가 됐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야구 여왕이 더 이상 단순한 체험 예능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 종목에서 이미 국가대표와 세계 챔피언을 경험한 선수들이 야구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다시 팬덤을 만들고 있다. 시즌1에서 블랙 퀸즈는 약 4개월의 훈련을 거치며 4승 3패를 기록했다. 장수영은 에이스 투수로, 송가는 중심 타자로, 김호나는 투타를 오가는 핵심 선수로 주목받았다. 시즌2에 들어와서는 기존 스타와 신입 선수의 경쟁까지 더해졌다. 결국 재산 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얼마를 벌었느냐만이 아니다. 선수 생활이 끝난 뒤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새로운 직업으로 바꿨느냐가 더 중요하다. 송가는 테니스 코치와 방송으로 길을 넓혔다. 신소정은 북미 프로 경험을 지도자 경력으로 바꿨다. 정유인은 수영 선수에서 스포츠 예능인으로 전환했다. 김호나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전설적인 커리어를 방송으로 이어가고 있다. 최현민은 세계 챔피언이라는 희소한 프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김민지는 200만 팔로워를 등에 업은 인플루언서로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했다. 그리고 장수영은 사업과 해설 유튜브 방송을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번 기준의 최종 순위는 7위 송하, 6위 신소정 5위, 정유인 4위, 김호나 3위, 최현미, 2위 김민지, 1위 장수영이다. 순자산이 공식 공개된다면 순위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특히 광고 영향력이 빠르게 커진 김민지는 가장 강력한 1위 도전자다. 하지만 2026년 8월 현재 공개된 직업과 경력, 수입원의 다양성까지 종합하면 가장 부유한 여왕의 자리에 가까운 선수는 장수영으로 볼 수 있다. 야구장에서는 공 하나가 순위를 바꾸지만 선수들의 인생에서는 은퇴 뒤 선택 하나가 경제적 순위를 바꾼다. 세계 챔피언도 있었고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있었으며 200만 인플루언서도 있었다. 그런데 가장 위에 올라온 이름은 선수 은퇴 뒤 기업 대표와 해설위원 콘텐츠 제작자까지 변신한 장수영이었다. 이것이 야구 실력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블랙 퀸즈 재력 랭킹의 가장 큰 반전이다.